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1월 PC 물가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이 데이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미국 PC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또 근원 PC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둘 다 기대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리고 역시 근원 물가 상승률이 전월, 전전월, 전전전월이 다 2.8, 2.8, 2.8%였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2.6%로 근원 물가가 2.6%로 떨어졌다. 이것은 상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물가의 흐름이 발표된 것이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 또 역시 전월과 비교해도 떨어졌지만 근원 PC에 대한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근래 들어 그러니까 이 초인플레이션 시대 22년에 이런 초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PC 물가 상승률을 다시 기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조차 그동안 2.2를 바닥을 기록했다가 계속 상승세였어. 그리고 상승하다가 2.6%까지 기록했었는데 또 이거마저 2.5%로 떨어졌으니까 전월 2.6보다 떨어졌고 시장의 기대치에 정확히 부합하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기대했는데 물가가 잡힐 거야. 전월보다 떨어질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기대했는데 낙관적으로 기대한 수준에 정확히 충족하는 그런 물가 통계가 발표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그렇고 초반에는 이렇게 해석했다가 후반 들어 해석이 좀 바뀌죠. 마치 이런 것처럼 초반에는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트럼프 관세 전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오르고 떨어지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고조될 수도 있고 시장에 좀 급반전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해석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2월 말일 날이에요. 2월 말일 발표된 이 PCE 물가 상승률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월 PCE예요. 1월 물가예요. 근데 트럼프의 정권이 2기 정권이 언제 시작됐어요? 1월 20일 날 시작됐어요. 그리고 1월 20일 날 시작됐고 그때는 1월 한 달 동안에는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 대해서, 캐나다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내놓은 상태고 당장 3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지금 이 통계는 관세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전혀 무관한데 초반에는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어 관세 부과했는데도 물가가 떨어지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솟구칠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의 시장과 또 중반 후반에 들면서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 와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와 예상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발표됐네 하면서 좋아하다가 점점점 갈수록 특히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젠슨 왕 CEO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블랙웰 정말 수요가 놀랍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시장에선 그 부분을 가지고 좋아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석을 바꿔요? 블랙웰 계속 발열 문제로 출시가 지연되어 왔었는데 구체적으로 블랙웰 출시가 언제쯤 있고 발열 문제는 어느 수준으로 해결됐는지 구체적인 코멘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또 시작돼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무너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PC 데이터에 대해서 아마 초반에는 관세 전쟁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네 하면서 관세가 물가를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는구나. 그럼 금리 인하 좀 앞당겨도 되겠구나. 앞당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해하는 구간이 있고 다시 제대로 이해하는 구간이 있는데 초반에는 오해하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PC 물가 데이터를 분석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물가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정리를 해본다면 어쨌든 최근에는 CPI 같은 경우도 반등하는 흐름이어서 불안한 거예요. 근원 CPI 같은 경우도 불안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던 흐름에서 계속 금리 인하 없겠지, 금리 인하 중단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왔었을 겁니다. 2월 중반까지만 해도요. 역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1% 9월 소위 저점을 기록하고 3.3%까지 치솟았고요. 25년 1월 생산자 물가가 3.3%니까 향후에도 25년 2월, 3월, 4월에도 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시간 2, 3개월을 생각해 보면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물가 지표가 또 기대 인플레이션율마저도 2.2% 수준의 저점을 기록하고 2.5, 2.6%까지 반등했기 때문에 최근 발표됐었던 모든 물가 지표가 계속 물가 안 잡히네, 물가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네,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잘 안 잡히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당장 없겠구나, 쉬어가겠구나, 금리 인하 중단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긴장했었던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여정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이 PCE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이 무너졌다가 다시 바뀌는, 다시 안정화의 흐름을 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부추기는 그런 국면이 또 야기될 수 있겠다. 조금 있다가 이 물가 데이터 발표된 것, PCE 데이터 발표된 것, 이것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또 한 번씩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고조될 수 있겠구나, 상대적으로 고조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지금 미국 경제를 놓고 진단할 때는 최근 들어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고조됐었단 말이에요. 자료 보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수가 전월 105.3에서 98.3으로 소위 급락했습니다. 역시 기대치도 1월에 대한 기대치도 82.2에서 72.9로 사실 급락한 게 맞아요. 기대치도.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기준선이 100인데 100을 사신 소폭 밑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역시 기대치마저도 보시면 82.2에서 위험선이 80인데 위험선을 밑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적에 대한 소비자 어떤 신뢰 혹은 이따 보여드렸지만 심리지수 이런 것, 자신감 이런 것들이 실적에 대해서는 100을 기준으로 소폭 밑돌지만 굳이 따지면 1.7포인트 하락한 거잖아요. 100을 기점으로. 근데 기대치가 유독 많이 위험선을 밑돌게 됐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 이건 심리 지표예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는데 이것도 1월 각각의 데이터, 예를 들면 컨슈머 센티멘트 데이터, 또 이코노믹 컨디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기대, 그런 여러 인덱스가 25년 1월 71.7에서 2월 64.7, 75.1에서 65.7, 69.5에서 64.0, 어쨌든 다 떨어졌어요. 최근 들어 미국 경제하면 소비고 미국 GDP에서 소비가 약 70% 차지하니까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되면 그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그럼 미국 경기 침체, 생각보다 강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터였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려보면 이것은 결국 1월 말에 트럼프의 신정부 2기가 시작되고 굉장히 강하게
관세 전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50% 이상이 탄핵해야 된다 뭐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것만큼은 오히려 불안하게 느끼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재기 열풍도 일어났었고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사실 트럼프 2기가 들어선 이래로 구체적인 소매 판매액이 감소했다든가 기업의 실적이 실제 감소했다든가 그런 지표는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취임을 했고 그로부터 지금 한 달 10일이 지났는데 약 40일 정도가 지나가는데 이 40일 동안에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과 트럼프 취임 이후 실제 경제적인 실물 데이터가 발표된 건 없어요. 1월 소매 판매액이 발표됐거나 특히 2월 소매 판매액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고용지표, 2월 고용지표 나오지도 않았어요. 2월 뭐 생산자의 생산액, 투자액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다 뭡니까? 심리지표만 나온 거예요. 심리지표는 어쨌든 트럼프의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 속에서 미국 국민들이 얼어붙을 수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었던 것이지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개될까?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는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 돼요. 한 가지는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여야 돼요. 그러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면 2%를 밑도는 구간이 왔을 때 경기 침체에 부합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잠재 성장률도 밑도네. 그리고 두 번째는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이 동시에 야기되면 그런데 아직 25년 1분기 GDP 발표되려면 25년 4월 말일이나 돼야 됩니다. 1분기 GDP 안 나왔고요. 실제적인 실적치 예를 들면 소매 판매액, 기업의 실제 투자액, 건설 기성액 이런 데이터는 하나도 안 나왔고 다 심리지표만 나온 거예요. 심리지표는 얼어붙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가지 요구 조건,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요구 조건, 인플레와 리세션이 동시에 만나야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은 아직 완벽히 잡히지 않았지만 리세션은 아직 전혀 진입하지 않았어요. 다만 심리적으로는 아마도 스태그플레이션 온 것 같다 혹은 올 것 같다라는 공포감이 들었던 거죠. 그럼 제가 그동안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라. 물결은 경기 침체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 경기가 둔화될 수는 있겠죠. 경기 침체의 사인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물장구, 소위 심리 지표만 보고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보다 하고 깜짝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놀란 거예요. 마치 개울가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그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데 그 물이 저한테 튀었는데 이 물 탁 튀면서 이거 거대한 물결이 나한테 이나 보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의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소위 심리 지표들이 얼어붙듯이 나온 거고 다만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그대로 반응하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실제 물장구인지 실제 혹은 이런 물결인지를 구분한다면 이런 경기 침체적인 징후 혹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 때 그때 나는 시장에서 나와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시장에 들어와야 되나 라는 것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8월 5일 블랙몬데이 때도 그랬죠. 그때도 제가 즉시 분석해드리면서 고용지표 이거 경기 침체 아닙니다. 아직도 정말 최대 고용에 해당됩니다. 실업률이 4.5를 밑도는데 4.5를 밑도는 구간 안에서 실업률이 올라간 것은 경기 침체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물장구지 물결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 물장구를 가지고 놀란 거예요. 물이 저한테 튄 걸 가지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죠. 다 나갈 때 여러분이 물장구와 물결을 구분한다면 그때 나도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럴 땐 난 들어와야 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보시면 아까도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를 보여드렸는데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진 폭도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강하게 떨어졌어요. 트럼프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런 역대급 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다른 나라랑 막 싸울 듯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떨어져 봐야 기준선 100을 그냥 소폭 밑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미국 경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실적치 가지고 먼저 판단해야 된다. 일단 보시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기별 성장률이 1%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경제로서는 괜찮아요. 근데 1.4, 3.0, 3.1, 4분기 잠정치가 어제 나왔죠? 역시 2.3.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25년 1분기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는 어떠할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아틀란타 페드는 사실 성장률, 1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예전보다는 좀 떨어진 건 맞지만 여전히 2.3%로 기대하고 있다. 또 뉴욕 페드의 나우캐스트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을 2.95% 거의 3%로 보고 있다. 기관마다 측정하는 어떤 해당 데이터들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2.3, 높게는 3%에 가깝게 미국 경제 1분기 성장률을 진단하고 있는데 그런 심리 지표 몇 개 나와서 시장이 확 얼어붙고 긴장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굳이 야기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오늘 발표된 이 PCE 데이터는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고 전월 대비 PCE 근원이든 PCE 헤드라인이든 둘 다 전월보다 떨어지는 모습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기존의 공포감은 상당 부분 완화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상황을 또 추가적으로 판단할 때 최근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소매 판매액 증감률 25년 1월도 4.2%로요. 정말 너무나 견조할 수가 없다시피 할 만큼 실제 소매 판매가 굉장히 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무너진 거랑 소매 판매액이 견조한 거랑 뭐가 실적치입니까? 이게 정말 물결 여부예요, 이게. 그런데 물장구 보고 놀라는 모습이지 않나?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도 25년 1월 계속 50을 밑돌다가 올라가고는 있었는데 올라가는 것도 긍정적이죠. 근데 25년 1월 50을 초과해서 50.9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제조업도 너무나 화랑인 거예요.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24년 7월 이래로 계속 연속적으로 기준선 50을 웃돌고 있고요. 지금도 52.8%, 8포인트면 견조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럼 제조업도 괜찮고 서비스업도 괜찮고 소매 판매도 괜찮고 실적치와 관련된 이런 지표들은 대부분 괜찮다. 다만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놀란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어떨까? 이게 미국 경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때 다음 주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겠지만 실업률도 사실 4.0%로까지 떨어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8월 5일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이렇게 치솟으면서 7월 실업률이 이렇게 치솟으면서 놀랐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5% 기준선을 여기다 그어본다면 기준선을 한참 밑돈 채 올라간 거니까 이것도 완전 고용, 이것도 완전 고용, 이것도 완전 고용이라는 거죠. 이 안에서 올라간 게 뭐 그리 큰 경기 침체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 경제는 아직도 잘 견뎌주고 있다. 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업률도 그렇고 비농업 부문 일자리도 그렇고 역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임금 상승률도 다시 4.1%로 올라서 물가 안정화를 방해할 만큼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탄탄한 흐름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제가 지금 자료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PC 데이터가 발표됐다면 이것이 어떤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 하는데 한번 화면을 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바뀔지 이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기대감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면 아직까지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뭐 고정입니다. 94.5% 금리 인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말이죠. 자료를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PCE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해봐야 뭐 당장 있을 수 없어. 뭐 6월에나 있겠지.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발표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뭐 6월이나 있겠지. 뭐 5월이나 있겠지. 이런 수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는 큰 변화를 안 주는데 예상 외네요. 그러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떨어졌네요. 방금 PC 데이터가 나온 이후 10년물 국채금리가 4.26에서 4.24로 어쨌든 떨어졌네요. 예, 이것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자,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직전에 데이터가 107.36이었는데 지금은 107.89로 그냥 소폭 떨어진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데이터를 좀 시장의 이해를 해석을 해본다면 아마도 시장의 기대에 딱 부합하는 수준만큼만 금리가 물가가 데이터가 발표됐으니까 뭐 그렇게 막 큰 환호성까지는 아니고 시장이 뭐 그래도 다행이다 요 정도, 그러니까 환호성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시장의 반응은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향후 통화정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오늘 발표된 데이터 자체가 시장에 뭐 큰 기대감을 촉발하거나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행이다 정도로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초반에는 좀 그런 모습이지만 후반 들어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발표되자마자 지금 바로 녹화했으니까 20분 정도밖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은 어쨌든 5.5에서 4.5%까지 지금 현재 1%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해 왔어요. 그러면 향후 통화정책 기조는 정확히 3월 19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3월 데이터만큼은 저의 의견도 그렇지만 연준 의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도 어쨌든 관세 전쟁은 3월부터
현재로서는 시작될 거라고 가정하는 게 맞겠죠. 3월 4일부터요. 그러면 그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그때쯤 확인해 보자. 한번 그러면 3월 4일부터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관세를 부과했어도 글로벌 인플레를 둔화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3월 초부터 관세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가정하면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4월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3월 물가가. 그리고 영향이 반영된 물가는 아마도 4월, 5월인데 4월, 5월이면 4월, 5월 물가 데이터는 역시 5월, 6월에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관세 전쟁이 어떻게 물가에 영향, 긍정적, 부정적 영향,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보다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페드의 기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견을 드린다면 네, 일단은 이런 PC 데이터가 발표돼도 일단은 금리 인하 없이 연중까지는 대략 한 6월 정도까지는 빨라도 6월 정도까지는 기다려보고 금리 인하 여부는 그때 결정해보자. 데이터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보자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 PC 데이터 발표와 이런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제가 여러 미국 경기 판단을 위한 이야기들을 쭉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이 여러분의 경기 판단과 여러분의 투자 의사결정, 뭐 투자 의사결정은 스스로 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것에 도움이 됐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께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요.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무료 특강입니다. 3월 9일, 25일, 그리고 4월 9일에 세종시, 부산시, 서울시에 걸쳐서 이광수 대표님과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 남기는 부분 상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를 통해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제가 지금 현재 오피셜 클럽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만 이렇게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좀 글들도 또 매일 여러분들과 모닝 뉴스 또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궁금하신 것을 또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줌 수업 그리고 매월 한 차례씩 대면 특강을 진행하죠. 이런 오피셜 클럽에 또 참여하시기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상단에 안내 링크를 같이 놓아드릴 테니까 확인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고 라이브 중에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